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오늘도 K 증시의 클래스를 완벽하게 보여준 그런 하루였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급락을 했는데요. 8월 5일부터 이어진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소식에 반등을 잠깐 했으나 박스권 이상의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하이닉스까지 단기 저점 이탈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긴장을 만드는 그런 시장 흐름인데요. 직전에 반도체 쪽이 먼저 무너지고, 그리고 IRA 폐기 언론 플레이 우려감으로 2차 전지가 무너졌었습니다. 2차 전지가 무너진 다음에는 어떻게 됐죠? 바이오, 알테오젠의 특허 이슈, 이런 것들로 바이오 업종도 쿡 하고 눌렸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아마도 마지막 타격이 될 수 있는 반도체 보조금 이슈까지 나왔어요. 정말 어디까지 이놈의 이슈 가지고 우리 시장을 찍어 누를지 아이러니합니다. 뭐 시장이 무너진다 뭐한다 이런 건 아닌데요. 충분히 위협적이고 공포감을 줄 수 있는 이런 이슈들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런 것들 잠시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뭐 엄청난 이벤트 이런 거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이슈들 몇 가지 체크하고 간략하게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할게요. 어제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밤에 발표한 줄 알았는데 어젯밤에 발표가 됐더라고요. 중요한 내용은 점진적으로 인하 기조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일시 중단에 대한 것도 시그널을 주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 지표 같은 것들을 봤을 때는 이미 연준이 언제든지 일시 중단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기 지표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우려감 때문에 알고 동결하는 거 아니야? 뭐 12월에 조금 우려감 있는데 금리 인하 진짜 할지 모르겠는데 라고 얘기했지만, 일단 연준 위원들은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 해도 돼. 일단은 우리 보험성으로라도 천천히 금리 맞춰 가자. 안 그러면은 뭐 고용이라던가 오히려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으니까 인플레 무서워가지고 너무 위축했다가 너무 줄였다가 오히려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 맞이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경계하면서 우리 점진적으로 한번 맞춰 가보자. 그래서 지금 미국은 완벽하게 골디락스 장세로 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연준의 의사록으로 인해서 금리 동결 확률은 줄어들고요. 일단은 인하를 기조로 가져가고 있다. 내년에는 트럼프 대통령 한번 취임하는 거 보고, 그리고 미국의 경기 지표들 같은 것들 다 지켜보면서 금리 인하 기조를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서 12월까지는 일단은 금리 인하를 유지할 것 같고, 1월 달에는 다시 한번 또 새반짝이가 내년도 들어가 봐야 알겠다라는 식의 뉘앙스가 나왔다는 거 여러분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 충격을 준 거는 트럼프 측에서 반도체법 보조금 재검토. 바이든 정부에서 얼마 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거 우리가 임기 끝나기 전에 빠르게 보조금 지급 일정대로 하겠다. 임기 얼마 안 남았지만 약속한 거니까 라고 하면서 보조금 빠르게 지급해줄게 라고 했어요. 근데 대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일부 조금 지급받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하나도 못 받았거든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조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이 좀 생길 수가 있다. 이거 정책 믿고서 투자했는데 못 받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하고 있는데, 트럼프 측에서는 반도체 보조금 조사해야 된다라고까지 하면서 이거 재검토에 대한 가능성이 좀 매우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IRA 폐기와 관련해서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 보조금법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 시장이 충격으로 다가와서 오늘 2차 전지도 나름의 강세 시작했으나 좀 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특히나 반도체 업종으로는 그냥 뭐 박살났는데 또 박살났네, 맞은데 또 맞은 그런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 본다고 하면은 오늘도 연기금이 우리 시장 살려줬어요. 연기금이 2천억가량 순 매수하면서 지금까지 한 달 사이에 거의 2조 넘게 순 매수해주고 있거든요. 만약에 연기금 없었으면 외국인의 매도 폭탄을 과연 버텨낼 수 있었을까? 개인들도 이제 매수 여력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개인들도 공포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공포감도 가지고 있고 매수 자금도 어느 정도 한계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매도할 때 연기금이 없었다면 우리 코스피도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을 수 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침에 개인이 붙으니까 눌러버립니다. 개인이 파니까 그제서야 반등 조금 하더라. 그래서 철저하게 개인을 왕따시키는 흐름을 보이고 있더랍니다. 아까 전에도 2차 전지랑 오전 중에 바이오랑 왔다 갔다 시세 올라갔거든요. 오르고 내리고 내리고 오르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어디가 주도증인지 모르게, 그러면서 옆으로 테마 형성해서 로봇이라던가 AI 관련주 이쪽으로 강세 흐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외국인이 철저하게 개인 투자를 바닥 구간에서 외면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악착같이 뭐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무언가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자꾸 만지작거리고 저기 좋네 여기 좋네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투자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이거 요거까지 제가 정리해 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 삼성전자를 2,800억이나 미친듯이 바로 제꼈고요. 하이닉스가 5%까지 빠지면서 1,000억 가량 매도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제약바이오나 뭐 이렇게 알테오젠도 반등하면서 제약바이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는데, 반등하다가도 중간에 AI 관련주 올리고 개인들 붙을만 하니까 또 죽여버리는, 또 눌러버리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알테오젠이 반등하더라도 다시 눌릴 것 같은 두려움에 쉽게 매수 버튼 못 누릅니다. 그래서 이런 벼룩뛰기 훈련을 잠시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에 흔들릴 거 없이 우리는 그냥 쭉 가면 되는 건데, 기존에 얘기 들었던 대로 알테오젠, 니가캠, ABL 등 이런 바이오 업종 가래도 시세가 갈리더라. 그래서 그런 것도 오늘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딱히 뭐 외국인이 우리 시장 누르겠다, 뭐 하겠다 이런 거 없었고요. 장초에는 콜 포지션 청산했다가 다시 잡는, 갈아타기 하는 모습까지도 보인 정도였다. 뭐 이런 것들 크게 의미 부여하기 힘든 정도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것들 쭉 얘기 드렸는데, 어떠한 언론이든 정보 매체든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얘기 드리는데, 얼마나 비관론을 이겨내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투자 방향을 잃지 않는 노력을 하는지, 그거에 따라 결과가 갈릴 것이다. 피터 린치의 명언 항상 요즘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 다시 한번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아침부터 얘기 드린 건 2490포인트의 지지 여부, 요것도 한번 얘기 드려봤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700포인트에 안착하는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22선에 안착하는 흐름 정도까지 욕심을 낸다면, 그래서 700포인트를 돌파하거나 또 700포인트 돌파와 함께 22선 안착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오늘 709포인트에 22선이 있어서 이거 오늘 잘 가면은 709포인트 혹시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아이고 여전히 뭐 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 보였고, 이제 내일은 금투세 폐지를 확정짓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내일 아니면 다음 주 중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투세 폐지를 빠르게 확정 지어주는 게 이것도 하나의 우리 증시의 상승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좀 얘기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을 이제 끝장 토론한다 뭐 한다고 했는데, 이거 빠르게 좀 정리해주면은 우리 증시 그래도 하나의 작은 재료라도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시장에 필요한 건 작은 호재입니다. 큰 거 말고 작은 호재만 있더라도 시장이 환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매우 필요한 상태다. 결론은 시장이 방향성을 잃어도 투자의 방향성을 잃으면 안 된다. 요거까지 한번 얘기를 드려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오늘의 흐름을 보면은 21선과 5일선을 잠깐 지진해줬었는데 반등에 그치고 다시 재차 밀리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인데, 그나마도 2500포인트 정도는 지켜준 건 다행인 것 같고, 249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도 지지 받았던 구간이 2490포인트였고요. 그리고 이 직전에도 2490포인트를 한 번에 깨니까 그 다음날 개파락 맞고 여지없이 그냥 무너지는 그런 모습도 보였는데, 이번에도 돌파할 때도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구간이 2490포인트였더라. 그래서 여기를 이제 뚫어내고 안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과연 내일 잘 지켜줄 수 있을지, 이거 우리 내일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다시 21선 돌파하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글로벌 증시를 보면은 대만 증시도 반도체법에 대한 이슈 이런 것 때문에 오늘 1.5%가량 밀리는 모습을 보였더라. 그리고 니케이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약세 흐름 보이고 있죠. 아시아 증시 비교하면은 뭐 대만이든 니케이든 약세 보이는데, 우리 증시가 낙폭까지에 따른 반등은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친구들과 비교하면 8월 5일의 저점 이후에 뭐 니케이도 이렇게 올라 있는 상황이고요. 대만도 이렇게 올라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시장과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 힘들긴 합니다. 뭐 우리 시장이 대만이나 일본이랑 비교를 한다면 거의 2750에서 2800포인트까지 올라와 있어야 되거든요. 얘는 여기서 이렇게 갔는데 우리는 꺾이고 못 가고 또 꺾이고, 그래서 우리 시장을 진짜 죽도록 누르는 그런 흐름이 이어졌던 터라서 일단 우리 시장이 빠르게 키높이를 맞춰줄 수 있을지, 여기라도 지금까지 애초에 못 가긴 했는데 여기라도 맞춰줬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오늘도 8900포인트를 살짝 이탈했으나 여전히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보였고, 나름 장초에 눌렸다가 반등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직도 기대감 살아있는 거고, 이제 하향 추세 지지를 받고 있는 중에 요렇게 빠지고 있잖아요. 요렇게 빠지고 있어서 요거 이제 이렇게 시간 끌다가 한번 탁 뚫어주면은 다시 한번 또 추세 전환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너무 비관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진 말자. 그래서 요거까지 얘기 들어보겠고, 코스닥 지수 보면은 5일선 지지받고 나름대로 반등 시도를 했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700포인트 돌파 못해줬고, 또 21선 안착 포인트 709포인트까지 도달 못한 건 매우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향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690포인트 정도는 지켜줬기 때문에 아직은 하방으로 내려간다 뭐 이런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래도 위쪽으로 조금 더 방향을 틀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보고 싶은 겁니다. 어제 뭐 하나 둘 셋 이렇게 넷 나오고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라는 경계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뭐 내일
정치적으로 금투스텝 폐지라던가 아니면 상법 개지에 대한 논의 이런 걸로도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오늘은 특별하게 반도체법 재검토 요것 때문에 코스닥의 반도체들도 박살나면서 못 갔고, 또 2차 전지도 괜히 반도체법 재검토한다고 하니까 IRA 폐기에 대한 우려감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투심이 악화되면서 같이 좀 눌리는 모습이었다. 그나마도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반등세 돌린 거 보니까 진정세를 보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2차 전지도 최근에 흐름 좋았다가 잠깐 눌린 먹이고, 바이오도 눌린 다음에 지지구가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2차 전지든 뭐 바이오든 이렇게 시장 주도 업종들이, 시총 상위주들이 한 번만 힘을 써준다면 요 정도는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진짜로 추세를 돌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아직은 뭐 확실하진 않지만 그래도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진짜 시장의 터닝이 나오는지 그런 기대가 충분히 가질 수 있고, 요번에 저점 지나면은 설마 12월 달에 9개월 연속 코스닥이 빠질까요? 지금 8개월 연속 빠졌는데 이 이상은 아니지 않을까. 그래도 산타델리 정도는 잠깐이라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저가 매력이라도 있는 우리 증시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간략하게 드려봤습니다. 자, 매크로 지표 보면은 다른 거 특이한 건 없고, 달러 인덱스가 107포인트 아래로 내려왔어요. 어제보다는 훨씬 우호적인 상황이고, 환율도 살짝 내려왔죠. 그래서 106포인트 이하로 내려오면은 우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 시도할 수 있고, 104포인트 이하, 이게 기준이라고 했죠. 104포인트 이하로만 오면 1350원 이하로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뭐 외국인 자금 조금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고요.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이는 거 보니까 이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줄어드는 건가 라고도 볼 수 있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어떠한 이벤트성, 테마성이 조금 줄어든다 라고 생각해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뭐 안정적이고, 무엇보다 국채 수익률이 4.2%대, 연준에서 금리 인하 기조를 꺾지 않고 그대로 가겠다, 일단 점진적으로 인하 예정이니까 경기 상황과 별도로 이렇게 우리는 조금 더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면서 국채 수익률이 약간 잠재워진 그런 모습도 보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쪽으로 뉴스들이 몇 개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표 관세에 미국 신제값 420만원 인상 전망. 그래서 어제 GM이 아주 그냥 나락을 갔거든요. 그래서 GM 포드가 완전 나락갔는데, 자동차 업종 우리 현대차, 기아차도 오늘 약세 보이다가 현대차가 1조 원 자사주 매입하면서 주주가치 제고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자사주를 매입하면 주가가 상승을 못합니다. 자사주 매입 기간이 끝나야지 상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오늘 아주 개미 지옥을 만들어버린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GM이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가 쑥쑥 커나가고 있다, 게임 체인저 부상되고 있는데, 예전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2025년까지 GM이 투자를 조금 미루겠다, 그러나 최대 마지막에 목적 도달치까지는 이 일정에 맞춰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24년도 상반기에는 투자를 축소하는데, 하반기에는 우리가 투자를 상반기에 안 한 것만큼 늘리겠다. 미국의 자동차 협회에서 파업 일어나는 바람에 그 파업 수습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 비용 먼저 쓰고 번 돈으로 상반기 일단 전기차 라인업 축소하고 하반기에 투자 이어가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런 거 이어지면서 25년은 본격적으로 GM이 투자하거든요. 스텔란티스랑 같이 투자해서 삼성 SDI랑 합작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기차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GM 같은 경우도 이제 전기차 라인업이 속속들이 잘 나오고 있다는 거, 이것도 우리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충분히 이득이 될 수 있고, 또 캐즘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뭐 GM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미국엔 테슬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지금 테슬라가 다 점유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어제 시외가에서 에코프로버티가 강세를 보였어요. 삼성 SDI 전구체 공급하겠다. 아마도 노스볼트 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BMW도 노스볼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노스볼트 계약 해지해가지고 삼성 SDI에다가 의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 노스볼트 물량을 대다수가 아마 SK온에도 가겠지만 삼성 SDI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가 전구체를 좀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에 따른 수혜를 소재주들도 같이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삼성 SDI가 좋아지면 그 아래에 있는 소재주들 수혜 볼 수 있으니까, 지금은 뭐 주가가 약했지만 하나하나 이제 공급 계약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일입니다. 제가 28일 정도 이 정도 금투세 폐지 도장 꽝꽝 이런 거 혹시 본다고 하면은 우리 시장이 진짜 급격하게 또 반등 한번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보고 싶고, 만약에 내일이 아니면 12월 2일 이렇게 예정이 돼 있거든요. 일단 뭐 올 만큼 왔어요. 24년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아가지고 금투세든 상법이든 뭐든 간에 조금 빨리 처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진짜로 시간 질질 끄면서 우리나라 경제를 그냥 기업들 그냥 아주 숨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정리해봤고, 전갑판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반도체 쪽이 오늘 완전 박살이 났죠.
그런데 지금 반도체 쪽이 더 문제가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원래 파운드리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 비메모리라고 하죠. 이쪽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 비메모리 쪽에 투자를 하면서 핵심 인력들이 비메모리 쪽으로 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핵심 인력들이 이동하니까 어떻게 되죠? 메모리 쪽, 특히 HBM 사업부의 기술력 발전 속도가 매우 줄어들더라. 그래서 HBM 쪽에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랬더니 파운드리나 뭐 비메모리 이쪽 분야 핵심 인력들을 다시 메모리 사업부로 귀환시켰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살리나? 파운드리랑 비메모리는 일단 급하니까 야 얘는 안 될 것 같아. 얘네는 일단은 좀 뒤로 두고 우리 메모리부터 살리자. 그래서 지금 메모리 HBM 수율 잡고 뭐하고 메모리 사업부 지금 살리느라 지금 매진하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아무리 투자를 한들 비메모리나 파운드리 쪽 이런 쪽 팹리스나 디자인하우스 이런 쪽은 어떻게 되죠? 자금적으로 투자를 해줄 수는 있지만 일단 기술력 확보하는 데는 조금 더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비메모리 계열 쪽에서 한 방에 다 얻어맞고 있다. 그래서 뭐 후공정이라던가 아니면 뭐 HBM 관련주 지금 또 수율도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리스크를 한 방에 받은 거고, 거기다가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법까지 재검토 되면서 소부장 기업들에게는 그냥 직격탄이 오늘 날아온 하루였다는 거. 그래서 오늘 보면은 뭐 엔터게임 옆에 있는데 이렇게 빨간색이랑 파란색 완전 대조되는 모습 보였고, 기존에는 IRA 폐기로 2차전지 죽이고 바이오 죽이고 이번엔 반도체까지 진짜 주도 업종을 돌아가면서 계속 때려 박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테마주 또 개인들 보낼 곳은 필요하니까 로봇주로도 보내고 AI로도 보내거든요. 원래는 이 수급이 화장품이나 아니면은 뭐 원전 아니면은 뭐 방산 이런 쪽으로 다 몰아세웠었잖아요. 뭐 조선 아니면 자율주행 이렇게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로 많이 보냈다가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주가 한풀 꺾이니까 로봇이랑 챗 GPT 이런 쪽으로 순환매 돌면서 야 너네 이거 사야 돼 지금 이거 올라간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매매를 이끌고 돈을 이동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 시선을 두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도 업종들 그래도 지금은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반도체는 좀 많이 아플 것 같거든요. 안 그래도 얻어맞았는데 반등도 못했는데 또 얻어맞았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진짜 지옥이겠구나. 물론 2차전지나 바이오도 뭐 빠질 놈들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반도체는 진짜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급등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종목이지 뭐 이렇게 막 급등해서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2차전지랑 바이오 물린 것보다는 조금 더 좀 신경 쓰이지 않을까. 또 실적 개선세가 막 엄청 도드라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들 수 있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오늘 나름의 반등세를 보였어요.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거나 아니면 셀트리온도 나름 힘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헬스케어주들이 강세 보인 거에 대한 수혜를 한번 보는 날이었고, 뭐 플랫폼 바이오, 폐질환 치료제, 비만 치료제까지 모두 강세 보였는데 그 중에서 비만 치료제가 아침에 강세를 보였다가 전부 다 음봉 때려 맞았습니다. 이것도 테마적으로 붙으면은 너네 힘들어질 거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올라가는 거 추격하면은 무조건 물리게 만든다 이런 의도를 보이고 있는 거고, 또 플랫폼 바이오 안에서도 제가 알테오젠 니가캠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친구들 딱 콕 집었었는데 오늘도 뭐 물론 알테오젠이나 니가캠이 양전에서 강세 마감했지만 그전에는 ABL 바이오가 먼저 올랐고, 사실 ABL 바이오도 올해는 이러면서 세모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플랫폼 쪽에서는 후발주를 봐야 된다. 그 후발주의 주인공이 아마 에이프릴 바이오가 된 게 아닌가. 에이프릴 바이오는 유한양행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분을 던지는데 이 던진 물량을 JP 모건이 공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거 외국계에서 받아갔구나. 사실 뭐 호재라고 보긴 좀 애매한데 그냥 블록딜한 거 JP모건이 언제든 또 팔아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호재라고 보기는 애매하나 그거를 호재로 받아들이고 플랫폼 쪽에서 에이프릴이 힘을 썼다 후발주로. 그동안의 키노필 보더라도 알테오젠이 제일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 리가캠, ABL, 에이프릴 뭐 요런 순이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흐름 속에서 리가캠, 알테오젠은 조금 과한 슈팅이 있었고 ABL은 아직은 좀 더 판단이 필요하고 에이프릴은 그래도 후발주로서 매력이 좀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을 오늘도 한번 보여준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한 번은 대장주가 먼저 초강세를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알테오젠도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40만원 언저리까지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저 그런 생각은 해보고 있거든요. 제가 라이브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나와도 올라가고 내리고 올라가도 내리거든요. 일단 개인 투자자들의 의지는 있는데 우리 스마트머니가 올려줄 생각을 하네요. 여기서 특허 문제 이슈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리포트를 통해서 그거 아니다 괜찮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내려 찍었고요. 괜히 뭐 이거 우려감이라고도 하기 힘들겠죠. 그냥 돈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반등은 했으나 꽤나 약했다. 그러나 이거 시간 어느 정도 소화하고 나면은 이제 적당히 그래도 36만원
38만원 요 사이까지는 한번 좀 들어 올려주지 않을까. 여기서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알테오젠을 가지고 있다면 보유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천천히 좀 분할로 차익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또 어제도 얘기 드렸는데, 이거는 기존의 알테오젠 주주들 중에 대주주 양도세 걸리는 주주들도 많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 계속해서 조금 매물 압박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얘기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제는 비만 치료제 이슈가 조금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만 치료제만 강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암젠의 월 1회 주사제 마리타이드라고 합니다. 1개월 제형에 대해서는 글로벌 1위인 일라이 닐리나 노보노디스크보다 암젠의 마리타이드 임상 속도가 가장 빠르거든요. 지금 이상 진행 중인데 일라이 닐리나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제형 변형에 대한 폼을 잡지 않았고 임상 디자인이 안 된 거죠. 그리고 1개월 제형에 대한 계획만 세우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암젠이 가장 빠른 상태인데 암젠이 어제 임상 2상 데이터를 봤더니 뭐 얘네는 일단 임상 3상까지 끌고 가겠다고는 하는데, 데이터 보면은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 닐리보다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일단 규칙성이 떨어지거든요. 규칙성도 떨어지고 무엇보다 원료를 많이 잡아먹어요. 원료도 많이 잡아먹고 또 생산 단가 자체가 합성 의약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닐리가 추구하는 방향보다도 좀 더 복잡하고 가격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힘들기 때문에 데이터만으로는 상당히 이 임상을 끌고 가기가 애매하다. 그래서 그런 판단에서 암젠은 4.7% 빠지고요. 경쟁사인 바이킹 테라피틱스, 노보노디스크, 일라이 닐리 이쪽에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거 말고도 바이든 정부가 비만 치료제를 보조금 주겠다라고 하면서 메디케어 증액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 격경사 일어나면서 글로벌 1위 헬스케어인 일라이 닐리의 강세로 제약바이오가 오늘은 조금 힘을 써봤다. 그러나 우리 시장의 테마로 오른 제약바이오들은 윗골이 달리고 밀렸다. 그래서 이거 국장은 안 되는구나. 그냥 이 기회에 외국인들은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진짜 너무해도 너무하는 게 아닌가. 미국 시장 그래도 비만 치료제나 바이오테크들 어제 상당히 괜찮았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은 그냥 바이오테크 조금 오르다가 알테오진이나 뭐 이렇게 플랫폼 바이오 조금 올라오는 정도에서 끝나고, 비만 치료제는 인에 따라붙으면 물리게 만들어버리겠다 라는 의지를 한번 보였다는 거. 그래서 지금 시장 진짜 어려운 시장이다. 진짜 K 증시 해도 너무한다. 기어이 이거를 11월까지 하락으로 뽑아내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11월 거래일 2거래일 남았는데, 이건 진짜 해도 너무했다. 이거는 아마 제가 두고두고 한번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면서 오늘 마무리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 내일 정치권에서 과연 우리 증시를 부활할 수 있게, 우리 증시가 터닝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을지 그거 지켜보기로 하고, 내일 21선 돌파할 수 있을지 저는 여전히 기대감 가지고 지켜볼까 합니다. 아직은 뭐 위든 아래든 방향을 정해놓는 것보다는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다 열어놓긴 하자. 그러나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시각은 있다. 지금 너무 저점이에요. 너무 많이 꺾여 있어서 이 지루한 시간을 우리가 반드시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투자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왜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되새기는 시간 정도만 가지시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뭐 엄청난 재료 이슈 이런 것들 없었는데, 내일은 긍정의 이야기들, 또 종목의 이슈들 이런 거 많이 다룰 수 있는 시간들이 빠르게 왔으면 좋겠다고 저도 한번 기대감 가지면서 오늘 남은 시간 보내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합니다. 좋은 오후 되세요. 안녕.